1972년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안젤라는 군인이었던 아버지 덕에 어린 시절 전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삽니다. 잦은 이사와 사회성 부족으로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던 안젤라는 아버지 은퇴 후 가족들과 플로리다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고교 시절 안젤라는 한 남자를 만나 학교도 중퇴한 채 그와 결혼하지만 몇 년 후 이혼하게 됩니다. 첫 결혼 실패 몇 년 후 20살이 된 안젤라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갖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녀의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두 번의 이혼 후 23살의 싱글맘이 된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과 아이를 부양해 줄 사람을 찾던 중 안젤라는 또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25살인 나이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안젤라는 드디어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몇 년 후 안젤라의 가족들은 새 동네로 이사가고 그곳에서 이웃인 제임스 셰퍼를 알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리무진 운전사인 제임스는 10년 이상을 만나온 여자친구 사이에서 새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가족들은 안젤라의 집 건너편에 살았기 때문에 두 가족들은 종종 아이들을 같이 놀게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임스와 안젤라 또한 저녁 늦게까지 어울려 편하게 맥주를 할 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러던 중 안젤라의 결혼 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고 안젤라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힘든 날이 계속되던 2011년의 어느 날, 안젤라의 남편은 가족을 떠나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힘들어했던 안젤라는 남편을 찾기는커녕 그가 떠난 것에 기뻐합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안젤라는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남편을 찾는 대신 주위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친한 이웃인 제임스는 안젤라가 사회보조금 등으로 연명하는 것을 보고 가끔 안젤라에게 파트타임 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가 실종됩니다. 제임스의 부모님은 2013년 4월 4일 제임스가 전날 일을 마친 후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제임스의 여자친구를 포함 가족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친한 이웃인 안젤라도 조사하는데 경찰이 제임스가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수표에 받는 사람 이름이 제임스가 아닌 안젤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의아해하자 안젤라는 말하길 그녀가 제임스의 재정을 관리해 주는데 수표들을 현금화해 주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안젤라는 그녀도 며칠간 제임스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제임스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월세, 수도세 등 여러 군데에 제때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도박에 쓰면서 그의 은행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제임스의 여자친구는 제임스의 빚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보였지만 제임스의 친구들은 그가 돈 문제 때문에 도망 중인 것처럼 보이는 문자들을 보낸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경찰은 제임스의 친한 이웃인 동시에 같이 일을 하기도 했던 안젤라가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를 소환, 공식적으로 신문합니다. 처음엔 제임스를 본 적 없다고 했던 안젤라는 후에 그를 본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녀에 따르면 제임스가 실종되던 날 그가 어떤 남자와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안젤라는 제임스에게 경찰이 찾고 있다고 말해줬으며 그날 이후 그에게 어떤 문자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안젤라의 가족은 9.11에 신고해 안젤라가 감정적으로 몹시 불안정하며 자해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헝클어진 모습에 탈진한 듯한 안젤라는 제임스의 실종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경찰과의 대화를 요청합니다. 드디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새벽 3시쯤 일을 마친 제임스는 안젤라를 만나 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안젤라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보겠다고 말하며 차를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 안젤라는 제임스의 거짓말과 돈 문제로 지칠 대로 지쳤고 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젤라의 아버지 집에 가기 전 그녀의 집에 들른 두 사람은 칵테일 몇 잔을 마십니다. 그녀는 제임스 몰래 그의 술에 근육이완제를 탑니다. 새벽 5시쯤 안젤라는 제임스에게 그녀 아버지 집에 가서 돈을 빌리자며 그와 함께 집을 나서지만 그녀는 아버지 집이 아닌 근처 공동묘지로 향합니다. 차가 공동묘지에 들어서자 의아해하는 제임스에게 안젤라는 돈 빌려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앞으로도 돈 빌려줄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안젤라의 거짓말에 화가 난 제임스도 같이 화를 내며 안젤라를 죽여버릴 거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에 안젤라는 얼음 깨는 송곳인 아이스픽으로 제임스의 눈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끝내 그를 살해합니다. 제임스가 사망한 후 그녀는 제임스의 시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시신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워 완전히 없애기로 계획합니다. 안젤라는 그의 시신을 훼손해 오븐에 넣어 태우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제임스의 나머지 신체 부위들을 쓰레기 봉지에 넣고 그녀와 아들에게 운전 중 사슴을 치어서 봉투에 넣었으니 버려달라는 끔찍한 부탁까지 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처리한 안젤라는 제임스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그의 친구들에게 가짜 문자를 보내 제임스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안젤라의 범행 자백 후 경찰은 공동묘지 근처의 불법 매립지에서 제임스의 시신 일부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발견합니다. 안젤라 스톨트는 1급 살인 및 시신 훼손, 증거 조작 등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제임스의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